지금 저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세월호 이틀 후에 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사 후 9일간의 일정은 다 4개뿐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먼저 특검이 밝힌 정황은 무엇을 말하는지 부터 여쭤보면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 갑니다.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박이한 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오후 늦게 중대본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날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 이때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영재 원장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청와대 인근에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뭘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대통령 성형 시술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대통령은 4.19 민주묘지를 오전에 방문하고 일정 없습니다. 4월 20일 실종자 가족 청와대 항의 방문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휴대전화 위치로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누구죠? 김영주 원장 부인. 박채윤. 이 이름이 뭐였죠? 박채윤. 채윤. 이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사후 관리로 추정된다까지가 특검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인천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대통령은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잠깐 모습을 비쳤는데 이게 지금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리프팅 수술 흔적이 있다. 이거는요. 두 눈 뜬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확인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대통령 일정은 없습니다. 4월 22일 침몰 7일째 희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4월 23일 침몰 8일째 희생자는 140명을 넘어서서 4월 24일 침몰 9일째 되는 날은 160명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를 이걸 정신인데요. 예. 인도에서 그 열차 전환 신고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확인할 때 370명이 정확한 건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166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보다 끝났는데.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저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발. 어머님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있어.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아니 진짜 그만. 철저한 그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보신 장면 1월 1일 그날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시술 관련해서. 그건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4월 17일에 현장 방문해서 가족들의 슬픔을 보고 온 다음 날 시술했다는 건 이건 김영덕 부장.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좀 특검이 이렇게 정황상 이렇다고 지금 밝힌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길 바란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진짜 일이 벌어진 그런 건데 이 대통령 우리가 조그만 조직사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제 소위 회사 이런 국가 이런 이런 관료 이런 사회에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뭐가 중요하냐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뭐가 우선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서 그거를 지금 구조를 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런 국가적인 과제,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이때 미리 예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형수술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 이게 작년과 올해 이루어진 탄핵의 씨앗이 결국엔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김현성 부원장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나눌 만큼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남겨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앞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정황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자괴감이 들고 너무 그 대통령이 언제 얘기했나요? 뭐 혼이 비정상이다, 뭐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냥 또 설로만 남기보다는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어떤 그 사실관계든 아니면 이게 아니든 거짓이든 의심을 풀고 가야죠. 의심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바늘 자국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갑니다. 네, 지금 김현성 부원장이 말씀하신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은 2015년 11월 10일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그 역사 교과서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제대로 그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한 국민은 혼이 비정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그것하고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날 정말로 시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술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9일 동안 일정을 4개밖에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혼이 비정상이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뭐 여성들이 뭐 시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라는 식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 원수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영호 소장님. 그 세월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였고 이것이 아마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게 됐던 가장 큰 힘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국민의 세상과 생명을 지켜야 될 분이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당시에 세월호 침몰한 이후에 구조와 대책에 모든 만전을 기울여야 될 대통령이 정말로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 혐의들 특히 그 박채윤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 청와대 근처에서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의해 리프팅 자국이 발견된 것 이것으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무성하게 의혹의 의혹을 품던 이야기들 그것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저는 세월호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추가돼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 또한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에 거짓말이 말 그대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을 하면서 관련된 기사라든지 또 정을 많이 듣습니다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러나 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진만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앞서도 JS의 활약상을 보면서 동영상 나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또 온갖 억측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CCTV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날 업무 일지 공개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김영진이라는 사람 저 거 근처에도 안 왔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쉬쉬하려고 했던 거예요. 쉬쉬하려고. 아니, 이제 국민들이 머리 싸매고 들어놓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자, 그때 아마 만약에 이랬으면 하다가. 지금 제가 발언할 차례입니다. 아, 지금 예, 제가 맞습니다. 예. 그때 한번 기억나시면 이때 저도 이게 시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사진하고 그다음에 4월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의 회의를 할 때 그 사진 지금 나오죠?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요.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쪽에 있는 저 시술 흔적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시에 김영재 원장도 리프트 수술한 자국을 얘기를 했어요. 넣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한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밝히기 위해서 일정을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업무일지 공개하라고 그러고 관련된 다 정보로도 못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그렇게 쉬쉬했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네요. 차명희 전에는. 조금 아까 그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말이 말을 낳는다고. 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처음에 한 분이 얘기할 때하고 마지막 분이 얘기할 때하고 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져요. 처음 얘기 시작한 분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마지막 분은 사실이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리프트 시술을 했으면은 참 그 못할 짓 한 거죠. 못할 짓 한 건데,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일수록 우리는 좀 더 확증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을 탁 레이저로 탁 째려보면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도 인권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억측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은 청와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특별검사라든지 심지어는 헌재까지도 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명까지 요구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다?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특별검사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측에 상당 부분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못합니까? 아유, 안 되죠. 왜요?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추정으로서 이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특히 법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추정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법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얼굴에 지금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또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시술 흔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에요. 아니요, 시술 흔적은 김영재 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시술 흔적으로 보인다고. 아니, 의사의 판단인데, 아니, 의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기 요담 얘기가 있으니까. 박사님, 네. 지금 우리가 논점으로 제기하는 기간 중에 시술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김영재 원장이 저 흔적은 리프트 수술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사진은 세월호 탓에 뒤에 사진입니다. 저기요. 그리고 하루 전날에 국무회의 사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이 아니라 그런 추론할 수 있는데 왜 추론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조금 이제 침착하게 다음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죠. 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9일간 일정이 4개밖에 없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이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당일 대응은 뭐 문제가 있었다고 뭐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얼마든지 제정신 차리고 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와대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일정 4월 16일 없음.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후 늦지막히 갔어요. 구명조끼는 어디 갔나요? 4월 17일 일정 없음. 세월호 사고 현장은 찾아가셨어요. 4월 18일 일정 없음. 차라리 저때 내려가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하룻밤 같이 있다 올라오셨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저는 그날 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4.19, 4월 19일 날 오전 4.19 민주묘지 참배하고 4월 20일 날은 쉬셨어요. 애들은 물속에서 그냥 다 죽어가는데. 4월 21일 오전에 수석 비서관의 회의. 저때 차라리 안 나오셨으면 괜찮은데 그 시술 흔적이 있는 없는 시비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20일, 24일 일정 없음. 네.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지술 때문에 일정 비워뒀던 박 전 대통령 특검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검 보고서에 성형 시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 그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그 누가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그 나중에는 저희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으로 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저는 뭐 그냥 제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시죠. 뭐 이미 사실은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김현성 부원장 준비되셨어요? 예. 뭘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딱 한 말씀만. 예, 저는 최근에 1313일 만에 미수습자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 저는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것이 희생자 수습의 총력전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 그 당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했었더라면 지금 특조위 1기, 특조위 2기 하면서 정쟁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솔직하게 여야가 함께 그냥 원인 규명 해보자. 그래서 어차피 이미 일어난 사고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재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재난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재난 이후에 뭘 했냐라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바빠서 좀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박사 다 쓰셨어요? 네. 뭐 지금 이렇게 간단히. 네, 이렇게 얘기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었죠. 예. 여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아마 애틋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현장에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정 없이 있느니. 그러면 현장에서 하여튼 뭐.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이 대목이 안타깝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 다 쓰셨네요? 네. 저는 뭐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서서 다 얘기했는데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인데 탄핵시키고 구속한 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차명진 의원님이 입이 그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면서 너무 좀 연민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탄핵과 구속이 얼마나 합당하고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반증해 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조수색 총력을 다하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다른 패널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평론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희는. 근데 다른 패널들이 말씀하신데 뭐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건 지적해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특히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실 때는 정확한 워딩을 얘기하셔야지 막연하게 뭐 그렇게 말한 것 같다 해가지고는 조금 자칫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네. 서영호 선생님 꼭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아니.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로들. 말씀 이어가시죠. 뭐. 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한겨울 동안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고 대통령 구속을 요구했던 것들이 정당했기 때문에 일말에 저는 뭐 동정감과 그 미련들, 아쉬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국민들은 위대했고 승리했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노인 변호사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 뭐 사실 뭐 다 지나간 김광덕 부장뭐 쓰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정 숫자가 나와 있길래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왔습니다만은 9일간의 일정이 단 4개다. 이거는 거의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일정 뭐이 딱 4개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해서 어제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정이 4개라는 뜻인데. 예. 제가 출입했던 기억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하루에 공개되는 일정이 한 2개 내지 한 8개가 됩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9일간의 일정이 4개가 아니라 하루 일정이 3, 4개여야 됩니다. 저 때 또 특히 저 때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유 있는 대통령이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예.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평소에 일정이 좀 적은 거로 공개 일정이 적은 거로 알려졌는데 저 기간에는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면서 더 바삐 뛰어야 될 저 시간에는 더 적게 나왔다는 거는 뭐냐 하면 뭔가 얼굴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요. 댓글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데 방송 중에 다른 패널들이 저를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이 공격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아니 저는 이제 팩트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을 이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제 일정을 몇 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점이 뭐냐면 마지막 희망으로서 그 에어포켓 있죠. 에어포켓에 사실은 모두가 희망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의문이에요. 왜 미군 지원 요구가 없었다. 그렇죠. 에어포켓이 만약에 없었다면 보통 그 체온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못 산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에어포켓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 제가 볼 때는 당시 우리나라 해경이나 군대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알고 있기로는 미군한테는 그런 고도의 탐지 및 구조 장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갖고 미군한테 좀 지원을 한번 요청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 그 다이빙벨이라는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낙후된 것이 어떻게 동원되느냐.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상당히 절박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좀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군한테 한번 지원을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그 기간 동안. 정말 후회가 밀려오는데 여긴 또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잘 갔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죠. 이게 무슨 간첩 접선입니까? 일국의 국정원장끼리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인수인계 장면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보시죠. 현장 방문해서 가족들의 슬픔을 보고 온 다음 날 시술했다는 건 이건 김광덕 부장.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좀 특검이 이렇게 정황상 이렇다고 지금 밝힌 거 아닙니까? 진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길 바란다고 그랬는데 사실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진짜 일이 벌어진 그런 건데 이 대통령 우리가 조그만 조직사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제 소위 회사 이런 국가 이런 관료 이런 사회에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뭐가 중요하냐를 판단하는 거. 이거 뭐가 우선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서 그거를 지금 구조를 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런 국가적인 과제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이때 미리 예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형수술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세월호 이틀 후에 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사 후 9일간의 일정은 다 4개뿐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먼저 특검이 밝힌 정황은 무엇을 말하는지 부터 여쭤보면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 갑니다.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박이한 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오후 늦게 중대본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날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 이때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영재 원장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청와대 인근에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뭘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대통령 성형 시술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1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보신 장면 1월 1일 그날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시술 관련해서. 그건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4월 17일에 현명을 넘어서서 4월 24일 침몰 9일째 되는 날은 160명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일괄 정신인데요. 예. 인도에서 그 열차 전환 그 신고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때 370명이 정확한 거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보였더니 보다 끝났는데.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저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발. 자, 어머님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아니 진짜 그만. 철저한 그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대통령은 4.19 민주묘지를 오전에 방문하고 일정 없습니다. 4월 20일 실종자 가족 청와대 항의 방문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휴대전화 위치로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누구죠? 김영주 원장 부인. 박채윤. 이 이름이 뭐였죠? 박채윤. 채윤. 이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사후 관리로 추정된다까지가 특검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인천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대통령은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잠깐 모습을 비쳤는데 이게 지금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리프팅 수술 흔적이 있다. 이거는요. 두 눈 뜬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확인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대통령 일정은 없습니다. 4월 22일 침몰 7일째 희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4월 23일 침몰 8일째 희생자는 140